안녕하세요. 그룹홈협의회 운영론을 오늘 강의할 한국청소년 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경기 지부장을 맡고 있는 마재건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그룹홈 운영론에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 원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챕터 1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보육원이죠. 보육원과 이 소규모 그룹홈인 우리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많은 두 곳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룹홈은 7명이 정원으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아파트나 또 빌라 이런 주택에서 일반 가정과 똑같이 가정의 홈에서 3명의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엄마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형처럼 이렇게 리더를 해주고 있는 그런 소규모 복지시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육원 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거기는 대부분 부모들이 보육원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주를 하게 되고 퇴소할 때까지 거의 머물러서 케어를 하게 되는 것이 보육원이라고 한다면 공동생활 가정은 조금 거주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 목적은 온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또 부모가 원하면 가정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지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의 공동생활 7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지만 7세대가 오는 경우가 많죠. 7세대가 아이는 한 명씩 들어와서 입소를 해서 7명이 같이 살아가지만 7세대가 모여서 한 세대를 이루다 보니까 한 가정의 형제들도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의 또 의무이기도 하죠. 또 보람이기도 하고 5살 때 아이들 또 그 더 어리게 영아 때 들어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원래는 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으로 이렇게 퇴소를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법인데 대학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되어져서 보통 대학을 전문대라든지 4년제를 졸업할 때까지 졸업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렇게 자립이 되어졌을 때 LH에서 이제 전세주택을 이제 또 요즘은 이렇게 1인당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매달 그 CDA라고 해가지고 자립 통장을 통해서 잘 정립을 해서 퇴소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기간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CDA 저금 통장에 적립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독립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또 모든 그런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 정부 또 많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이든지 또 많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자립을 돕는 복지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론은 이렇게 정확하고 쉬운 것 같고 이런 정의가 내려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영아 때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0세, 3살, 5살,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또 아이들이 재학 시절에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 입소하는 시기가 다르고 또 기관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잘 적응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중학교 넘어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더 기관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또 같이 지내는 아이들과 소통한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론을 특별히 얘기하면서도 챕터 1에서 종사자 간의 종사자와 종사자, 아동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갈 수 있을까? 무조건 이론처럼 아이들에게 훈육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5가지 챕터 1에서는 사랑의 언어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활용에 보시면 많은 우리 그림에 보면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예. 이 차마 바뀔 수 없는 많은 태사 사유 중에 탑 7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퇴사를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상사와 동료 간의 갈등 때문에, 2번째는 조직 문화가 나랑 맞지 않아서, 3번째는 직급과 직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4번째는 지켜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약속, 또 복리후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또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7번째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이렇게 퇴사한 경험 있는 직장인 한 2,300명의 설문 결과 조사에 이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건데, 퇴사 사유의 탑 7가지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에 있는 이 그림, 중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에 보면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다라는 겁니다. 퇴사의 모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또 스트레스다. 자, 왼쪽에 맨 첫 번째 그림 보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손짓을 하면서 훈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KBS 뉴스 그 장면인데, 아동 그룹홈은 이제 이런 경우가 아이들은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방법에도 우리가 포함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우리가 차마 밝힐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한 장 더 느껴보시면, 거기 페이지 해리스 드리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도 연령에 따라서 사탕 하나로 아이를 주면서 훈훈한 마음을 갖는 아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소통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통과가 되듯이 연령 따라 다르고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이 정말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나의 정말 여기 모든 그 언어 속에서 나의 성품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이것을 한 번도 체크하지 못하고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야, 오늘 하루 참 좋은 세상이다.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또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이 아이들과 오늘 또 하루를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기 싫다라고 최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작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뭔가 그렇게 전자처럼 환희를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계획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복지사들은 연수가 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번아웃이 생겨나죠. 저도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초심을 다 안 잃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몸이 또 지치고 그럴 때는 소진이 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번아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7년마다 1년을 쉬게 하고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안식년을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일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소출하는 땅들도 이렇게 7년 경작한 다음에 1년을 휴경지로 뒀다가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식물을 수확하는 것이 훨씬 수확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든 인간의 우리의 신체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번아웃 시기가 오고 그것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잠자고 깨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학자가 이 5가지 분류를 이렇게 우리의 말의 언어의 톤을 통해서 5가지를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언어의 체크리스트를 같이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을 잘 인정해 주는 사람, 언어 속에서.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언어, 봉사죠. 그리고 늘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언어 속에서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 또 사람의 스킨십,
마주치고 또 행동으로, 액션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뭔가 남을 먼저 베풀고 언어 속에서 선물을 언어로 이렇게 활용해서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모든 5가지를 다 풍부하게 가질 수는 없고, 우리가 가장 수학적인 조사인 IQ 검사도 사람마다 IQ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IQ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참고할 따름이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언어 체크리스트를 하게 될 텐데, 선생님 여기 체크를 5가지 사랑의 언어 체크리스트에 보면 제가 먼저 같이 읽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언어 체크리스트를 하냐 하면은 이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이렇게 3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우리는 사회복지사니까 나는 해당이 되겠죠. 자, 나는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배우자가 사랑의 편지를 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바로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1번 문항에 2개씩 있습니다. 그 2 항목 중에 가장 나하고 더 이게 훨씬 이쪽 항목이 더 해당된다라는 것에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다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하고 배운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이렇게 이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만 이게 진단 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배워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2 항목씩 읽을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내가 더 근접한 곳에 A, B, C, D 써 있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배우자 부모가 사랑의 편지를 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2번째. 나는 배우자가 포옹해 주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 배우자라는 말은 우리 여자인 분들은 남편, 남편인 놈은 아내, 나는 미스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동생, 남동생, 또 뭐 여동생 이렇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가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2번째, 나는 배우자가 나의 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나는 배우자가 특별한 선물을 줄 때 기분이 좋다. 나는 배우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좋다. 둘 중에 하나. 어떤 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 2개 다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2개 다 해당되더라도 더 해당된 것에 체크를 해 주셔요. 아셨죠? 다 좋은 말이네, 다 해당되네, 그게 아니고 더 나의 유형을 알아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중복됨이 없이. 자, 4번째, 4번. 나는 배우자가 빨래를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배우자가 나에게 스킨십 할 때 기분이 좋다. 둘 중에 하나. 5번. 나는 배우자가 팔로 나를 안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배우자의 깜짝 선물을 통해 사랑을 확인한다. 자, 6번. 나는 배우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든 좋다. 6번. 나는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이 좋다. 둘 중에 하나 꼭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서 7번. 나는 배우자가 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배우자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이거 하시면서 다 안타까워요. 아이, 2개 단데. 예, 그래도 더 비중이 큰 거. 예, 하나를 꼭 택하셔야 돼요. 자, 8번. 나는 배우자가 내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나는 배우자가 나를 멋있다고 하는 말이 기분이 좋다. 자, 9번. 나는 배우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 나는 작더라도 배우자가 주는 선물이 좋다. 10번. 나는 배우자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할 때 사랑을 느낀다. 10번. 나는 배우자가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자, 둘 중에 꼭 하나만 택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나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일이면 뭐든지 좋다. 11번. 나는 배우자가 나를 지지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배우자가 작은 것이라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다. 12번. 나는 배우자와 포옹하기를 좋아한다. 자,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시고, 자,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고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3번의 사랑하는 체크리스트 13번. 자, 13번은 배우자의 칭찬이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배우자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둘 중에 하나 체크해 주시고 14번. 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다. 14번. 나는 배우자가 등을 긁어주는 것이 좋다. 15번. 내가 한 일을 배우자가 인정하면 힘이 난다. 15번. 배우자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16번. 나는 배우자의 키스가 싫은 적이 없다. 16번. 내가 좋아하는 일에 배우자가 관심을 가지면 기분이 좋다. 17번. 배우자가 내가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17번. 배우자가 준 선물을 받아볼 때 기분이 좋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나의 외모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 18번. 배우자가 내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체크리스트 19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가까이 있으면 꼭 만지고 싶다. 19번. 가끔씩 내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고맙다. 2개 중에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도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모두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배우자가 얼마나 생각 깊은 선물을 하는지 가끔씩 놀란다. 21번. 나는 배우자가 나에게 전적으로 집중해 주는 것이 고맙다. 집안 청소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봉사행위다.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배우자가 줄 생일 선물이 기대가 된다. 22번. 내가 소중하다는 배우자의 말은 늘 들어도 지겹지 않다. 23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는 내게 선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다. 23번. 배우자는 집에서 나의 일을 도움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24번 넘어갑니다.
배우자는 내 말을 끊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좋다. 24번, 나는 배우자의 선물이 실증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사랑연애 체크리스트입니다. 25번, 내가 피곤한 것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배우자가 고맙다. 25번, 나는 배우자의 선물이 실증나지 않는다. 자, 둘 중에 하나 꼭 대기해 주시고요. 자, 26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배우자와 키스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배우자의 깜짝 선물을 좋아한다. 자, 택일에서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27번, 배우자의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27번, 배우자와 함께 영화 보는 것이 나는 좋다. 자, 28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28번, 내 배우자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 힘들다.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나쁜데도 나를 돕는 것이 내게는 큰 의미가 있다. 배우자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좋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배우자와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 포옹하는 것이 좋다. 30번, 배우자가 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 자, 이 5가지 한 장 넘겨보시면 사랑의 언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A가 몇 개인지 먼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서 세주세요. A만. A 동그라미 쳐놓은 그거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몇 개인지. 자,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쭉 보면서 A를 세워보세요. A에 예. 옆에 배우자 예. 세라는 건가요? 예. 거기 옆에 오른쪽에 A, B, C, D가 있잖아요. A가 동그라미 친 A가 몇 개인가 그걸 시시라는 거예요. 내가 쳤던 A가 몇 개냐. 예. 몇 개죠? 다른 건 세지 마시고 A만 세세요. 네. 자, A만 세면 A가 몇 개입니까? 4개면 4라고 쓰세요. A가 5개. 그럼 A 옆에다가 5라고 쓰세요. 응답표. 5 쓰시고 그 다음에 B를 세겠습니다. 다시 1번으로 가서 1부터 30번까지 쭉 넘기면서 바로바로 넘기면서 B가 몇 개인가만 세세요. 자, 아까 A가 몇 개라고 그랬죠? 5개. B가 6개. 그러면 1부터 30까지 또 C를 세어봅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쭉 보면서 C가 몇 개가인지, 다른 이제 알파벳은 보지 마시고 C가 몇 개인지. 배우자를 선택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C 중에서 배우자 선택한 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카운트할 때 잘못 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맨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에 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자 먼저 제가 서두에 일부러 알파벳에 대한 의미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선입관을 해도 응답표가 틀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A는 거기 보면 밑줄 그어주세요. A는 다른 데 하지 말고 인정이라는 곳에만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함께 거기에 언더라인. C는 선물. D는 봉사. E는 스킨십.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하루에 잠에 깨어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가장 비중이 치우쳐 있는 그 언어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제1 나의 사랑 연애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제2의 사랑 연애예요.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나의 맨 끝 사랑 연애가 있겠죠. 숫자가 가장 작은 것. 나의 맨 끝 사랑 연애. 이게 이제 개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D죠. 이게 제1 사랑 연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중복이 됐죠. B와 E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B, E 이렇게 써주면 되고 제일 언어가 D, 제1 언어가 여기 제2 언어가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좀 특이한데 뭐 1, 2, 3, 4 이렇게 점수로 쫙 나온 게 아니라 동점이 계속 많잖아요. 마지막 맨 적게 인원도 또 공통이 되어 있어요. A하고 C하고. 그죠? AC. 이거는 뭐 끝이라 갈 수가 없고 공통으로 3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언어 체크리스트가 뭘 의미하는가 보세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D가 8이에요. 봉사. 1등. 사회복지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네? 맞는 거예요. 제가 맞춰간 거 아니죠. 선생님이 통계했잖아요. 내가 체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봉사가 0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희망이 없냐? 나는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멀다는 소리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용하는 언어니까. 우리가 무뚝뚝하고 남편이 하루에 뭐 말 몇 마디 안 했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랑의 표현이 다를 뿐. 서양 사람 남자들 보세요. I love를 하루에 100번, 1000번은 이놈들 뭐 금방 헤어지고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액션이 니코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래도 근소치. 행동과 언어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 자, 그러면 목사님 5나 6이나 뭐 1차인데 이게 내 인생에 이게 뭐 큰 좌표로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봉사라는 D라는 개념이 가장 강점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말 안 해도 지금 한마디 내가 뭐 안 물어봤는데 직장에서 솔선수범한다. 아셨죠? 예. 요게 굉장한 큰 장점이에요. 예. 어디 가서든지, 저 사람 스카우트 하고 싶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뭐예요? 원장님 있을 때만 한척하고, 이 개판이야. 그럼 뭐죠? 어려울 때, 예. 퇴직 1호. 예. 속으로 운영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력서로 스펙으로 뭐 어디 있었고 몇 년 있었고 뭐 어떻게 이력서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건지 말 건지 그 이력서 한 장에 우리가 대부분
목을 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서 면접할 때 한번 우리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직무적성검사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에? 똑같이 우리 기관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들 만나면 막 이게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과 노는 데는 진짜 딱이야. 잘 놀아준 사람이 있어. 귀찮아하지 않고. 근데 아동복지를 하면서 애들이 싫대, 물어보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억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이 싫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진짜 이 선생님이, 예. 저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하면 애들이 다 따르겠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심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나오시고 너무 좋았어. 그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우리 주일학교도 좀 해주세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 목사님, 교회에서만큼은 좀 쉬고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 매일 애들하고 시달리니까 교회에 와서만큼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힐링으로 교회에서는 다른 봉사를 시켜야 되겠구나. 뭐 학교 교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주일학교 교사는 100%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담을 해보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그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애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양을 하는 경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협조 안 하시고 뭐 일 안 하시고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교사가 저 정도나 그 정도로 하셔요. 다른 일은 또.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또 개중에는 같은 반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일을 하게끔 이렇게 사양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A는 인정이라는 소리, 인정. 여기 인정하는 말 그랬잖아요. 인정하는 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 이 아동복지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A가 예를 들어서 높게 나왔다고 합시다. 한 8, 9, 10까지도 막 12도 나오거든요. 30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예. 그런데 A가 11, 뭐 10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6개니까 평균 점수가 5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야 6문항이니까 30문항이니까 30이 나오잖아요. 5가 넘어간다는 소리는 그쪽이 달란트가 더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이 10이 나왔다는 선생님들 가만히 이렇게 내가 다시 되짚어 보면 똑같은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저기서 딱 왔어요. 그러면 문 뻑 차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간식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인데 반응이 달라. 이 자식 오자마자 먹을 거 찾아. 이런 선생님이 있고 오늘 맛있는 거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부추겨서 냉장고에 가서 바로 간식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복지시설에 오면서 사실은 먹으려고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니드가 이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자마자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기진맥진해서 딱 복지시설 들어오면 공부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서 성향이 나오는 거야. 야, 누구 왔어? 빨리 들어와. 수학해야 된다. 이제 애들이 막 이러잖아요. 안 하려고 삐대고 막 이제 핑계를 대고 뭐 어느 하루 선생님이 영가고 또 아프고 그럴 때 못 나올 때 있거든요. 오늘 수학 선생님 안 와서 우와 하고 애들이 딴 선생님이 대신 하더라도 일단 그 선생님이 안 온 걸 너무 좋아하게. 그럼 선생님하고 싫어서 그런가? 아니죠. 수학이라는 오늘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의 니드가 너희들은 일이 공부하는 것인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니드가 그게 아닌 거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지금 공부하기 싫어도. 그럴 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싫어하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달란트를 발휘하느냐.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막 다독이면서 그냥 격려해주면서 잘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훈계형이 있어요. 꾸짖어, 처음부터. 예. 예, 그런 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미술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액션이 먼저 가요. 머리 쓰다듬고, 오, 오늘 잘하네. 누구 홍길동 잘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에 가는. 예. 이게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아셨죠? 예. 행동이 먼저 가는, 말보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큰 일꾼이 된 사람들 물어보면 어떻게 화가가 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칭찬해줘가지고, 너 화가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에 속은 건 아니고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가 나를 화가로 되게 했다. 나를 연극인으로 되게 했다. 나를 뭐 아나운서가 되게 했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적으로. 예.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복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좌절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업시킬 거냐. 그거는 사회복지사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정부에서 뭐 뭘 많이 준다고 뭐 얘들이 뭐 좋아지고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병사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이게 처음에는 다 웃고 장난으로 시작해요. 근데 딱 당신은 이겁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래. 쪽집게처럼 목사님 어떻게 맞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수업에 제가 늘 보면은 이거를 암시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읽으면서 아까도 치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없이 쳐. 내 관련된 거. 그러면 나의 사랑의 언어 유형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은 걸 찾으려니까 제일 적은 것이 딱 독립적으로 없어. 예? 적다고 할 수가 없어. 또 점수가 5야. 평균 점수야. 그죠? 두루뭉실한 편이에요. 예. 맞습니까? 이게 예. 특히 예. 일 같은 것도 보면 예. 내가 문제 이렇게 좀 힘든 거는 남한테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님은 이제 봉사가 D1이라니까 잘 오셨다니까 천직이라고 이게 사회복지사직이. 그런데 이게 클릭만 해주세요. 그럼 다시 들을게요. 이게 선생님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0명 이상 해봤는데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IQ 검사도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점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시고 체크리스트 했죠. 이제는 집에 가서 내가 배운 만큼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따가면서 내가 읽을 테니까 그냥 저쪽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도 괜찮아. 한번 동그라미 해봐. 내가 유형을 파악해 볼게. 그게 왜 필요할까요? 몰랐어. 내 성격을 부부가 안 것 같지만 몰랐어. 그러면 이 도표가 옆에 아내 것이 쫙 써지겠죠? 그러면 아내의 유형과 내 유형이 뭔지를 둘이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한 부부 같은 경우는 스킨십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6이 나왔어. 근데 아내는 1이 나왔어. 이러면 맨날 싸우면서 이 냉각기를 갖는 거야. 근데 몰라 둘이는. 그리고 이것이 오버가 되면 남성을 혐오하기 시작해. 침대 오면 발로 뻥 차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가장한 부부들이 있는데요. 집에 잘 안 들어가. 맨날 강대상에서 자. 여자가 목사인 분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입이 쫙 벌려져. 어쩌면 이렇게 많냐. 부부가. 놀랬어요, 내가. 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것이 영성으로 가장을 해. 기도로 교회에서 산다. 근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목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돼. 예. 홀로야, 홀로. 나 홀로 마이에이. 예.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부부간에 이거 해보면, 부부의 친상옥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반 신앙생활에 잘 된다? 절만해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사람도 말씀에 기본을 두고 거기에 척도를 두고 우리가 평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가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리스트 이 문항이 그저 문항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5가지 인지의 기능 물음이 나도 모르게 체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 누가 사람 보고 이게 채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할 때는 아이들을 하든 부모를 하든 아내를 하든 남편을 하든 선입관을 보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르쳐 주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A가 뭐고 B가 뭐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체크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써놓은 이유는 이걸 안 써주면 A가 뭐고 B가 뭐고 이게 모르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글로 써놓기는 했는데 A가 내가 언어를 하면서 내 장점이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A형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 팀워크 3사람, 4사람만 되더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 괜히 남자인데도 장가 갔잖아요. 근데도 미스 직원을 보면서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 이게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뭐 갑자기 머리 좀 손대고 왔는데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뭐 파마를 했든 뭐를 했든 다 묵비고 예. 커피나 시킬지 알지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할 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친교부장 시키면 교회도 죽순다 그 말이죠. 예. 아무나 시키면 안 되는 거 사람 없다고. 없으면 그냥 놔둬야 돼. 나중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끔. 근데 전혀 안 맞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진짜 맞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예. 교회도 사람 없다고 아무나 꽃꽂이 하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꽃꽂이 전문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엉망이잖아요. 전문가가 볼 때는. 그때 목사님이 중간에서 참 힘든 거예요. 예. 진짜 전문가 쓰니까 집사님은 이제 좀 빠지세요. 이러면 또 상처 얼마 받아요. 예. 그래서 아무나 일을 분야에 시키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B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고등학생들 이거 체크해가지고 진학 지도를 또 할 수 있어요. 함께 이런 사람을 연구직이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데 보내면 안 돼. 성향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소리예요. 근데 함께할 확률은 뭐 대기업에 예를 들어 팀장이라든지 올라가면 팀 문화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는 팀워크를 해서 승진을 하고 승진의 대가로 인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팀 문화로 들어가는 게 성공률이 빠르다는 거죠. 예. 근데 함께 하는 것이 1이야. 막 3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 이하야. 그러면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 낮으니까 이런 사람은 또 팀워크로 넣으면 안 되죠. 오히려 연구소나 교수나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직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B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교수, 과학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MBTI를 해보면 직업군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대략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5분, 10분 강의도 안 하고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표 자체가 이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통계가 딱 나오기 때문에 방향 제시만 해줘도 된다 그 말이죠. 예. 함께하는 직업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고정적인 직업으로 나갈 거냐. 여러분 아무리 보수를 많이 준다고 저 섬에 등대지기로 예를 들어서 파송을 한다고 해보세요. 활동적인 함께가 7, 8이 높은 사람인데 혼자 있는 연구직 쪽으로 그걸 파송하면 이 사람은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예. 그 데리고 가보면 그 낚시 옆에 앉아있는 게 그게 고역인 거예요. 진짜로. 예.
오히려 방해 역할 하잖아요. 방해꾼 역할 하잖아요. 예? 근데 즐기는 사람은 그걸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월척 낚아가지고 그거 팔으려고 그렇게 밤새껏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낚시라는 도구를 던져놓고 무상에 잠겨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시형은 선물 이러니까 우리는 뭘 주고받고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언어의 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선물이. 어유 오늘 너무 적게 보이시는데요. 뭐 한 10년 적게 보이는데 선물이에요. 언어의 선물. 예? 그거 한다고 돈 들어갑니까? 아니요. 근데 시 유형이 딱 보니까 막 일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침묵의 직원이야. 예. 그럼 목사님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업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 시가 1이 나왔으면 언어의 선물은 죽었다 깨는 데가 잘 안 돼. 그 당신은 유형이 이거예요. 근데 C가 1이 나왔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A나 B나 D나 E가 높아질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30이 1이 갔다 누르는 풍선식이라니까 이게. 한쪽이 적게 나오면 한쪽은 많이 나오게 돼 있어. 30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데는 5, 6이 아니라 뭐 9, 1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 나왔으니까 아깝네. 이걸로 좀 더 가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1이 나왔다. 이게 꼴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이 나의 맨 끝 사랑의 언어. 내가 제일 많이 표출을 못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이 선물의 언어다. 남을 띄워주기를 못한다. 그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단점을 알았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당장 커피 탄 것도 내가 해줘가지고 그래야 뭐 말을 하고 건넬 말이 있어야지 도구가.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장점은 아까처럼 이렇게 봉사 D가 있어. C는 단점이야. 그럼 이걸 놓고 보완을 하면 이 표 검사는 장점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이게. 예. 우리는 IQ 줬다면 다 좋아라 그래요. 근데 일본 같은 데서는 130이 넘으면 금융계통에서는 뽑지를 않아요.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좋으니까 옛날처럼 주판 튕기고 뭐 계산 튕기고 잘 돌아가지 않나? 천만에. 위험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사고. 예. 보통 100만 넘어도 충분히 전산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수제급이다 이러면 장난을 칠 수 확률이 크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오히려 거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대형 사고 한 번씩 터지면 은행 문 닫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는 스킨십인데 예를 들면 남편은 많이 나오는데 아내를 해보니까 너무 적게 나와. 그럼 어떻게 선생님 보완해요? 당신 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액션을 좀 해라. 요 도표가 1 나왔지 않냐? 이러면 기죽어. 사람이 억지로 끌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되더라고. 예. 나도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 예. 그거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힘들어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표에서 부부간에 꼭 하라는 이유가 단점 봤죠? 그러면 보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럼 예를 들면 부부간에 예를 들면 그런 친상목회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불화음이 자꾸 일어나. 우리나라 동양인은 희한하게도 뭐를 좀 직원적으로 말을 못해. 그리고 괜히 남편이 막 아내에게 막 짜증을 부르는데 아내도 몰라가지고 이게 사인이 안 통해가지고 저 남자 왜 저런 거야? 도대체 알 길이 없어. 근데 성 트러블에 있는 것도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또 둘이 상담소에 좀 가라가면 가냐?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무정신과를 왜 가라는 거야? 예. 예. 조금만
무릎 다치고 해도 정형외과 바로 찾아가는데 나의 성격 유형에 트러블이 있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안 갑니다. 예. 그래 놓고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어준 줄 알아요? 목사님,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막연하게.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 부끄러워서 말하겠어요? 거식 있잖아요.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대는 거야. 뭐, 우리 좀 경제가 어렵고, 뭐, 이딴 시간. 아니거든. 진짜 필요한 건 이거거든. 말을 못해. 예. 근데 카톨릭 같은 데는 뭐죠?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데 앞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 앞에서. 예? 근데 그것도 이게 잘 될까 나는 좀 의아해요. 예? 평상적인 말은 자꾸 하는데 진짜 신부 앞에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잘 될까?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특히. 예. 그럴 때 이제 복지자들은 이걸 알았으면 지침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성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부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사인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침대에 빨간 손수건을 묶어 놓는다. 아, 이날은 서로 노래 가자는 거구나. 말 한마디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손수건만 묶어 놓으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게 기술인 거예요. 예. 또 우리는 부부 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가. 예? 어렸을 때 문 꼭 닫고 딱 잠그면 애들이 요즘 큰 애들은 그런 느낌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은 오히려 자녀들 본 데 앞에서 뽀뽀도 하고 일부러 그런대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도 그래야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지.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뽀뽀하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그냥 안 한 척, 그냥 도둑맞은, 그냥 들킨 척,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거 막 아내가, 애들 온다고 막 이러고, 뭘 온 거지, 뭐. 하고, 그것도 받아서 남편이 리더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아내도 안정감을 얻고, 이거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큰 교육이죠. 가정교육. 학교에서 과외시킨다고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다. 진짜 교육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그 복지시설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남자아이가 저 5학년짜리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막 괜히 두들겨 패는 거야. 짓궂게 하는 거야. 남자의 표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몰라 이거를. 저놈 새끼는 왜 나만 보면 때린가. 선생님한테 이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눈치 보면 알잖아, 이게. 진짜 미워서 여자애를 때리는 건가. 지금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근사하게 I love you 이렇게 할 수도 없고. 5학년짜리라. 자기의 행동 방식은 때리는 것이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표시인데 여자는 전혀 안 먹혀. 예.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아이들. 예. 뭐 초콜릿을 사서 이렇게 뭐 써서 이제 전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런 아이들도.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기대기 피도 안 마는 것들이 벌써 무슨 연애한다. 우리 유교사님 과학자매가지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뭐 교제한다 그러면 예. 솔직히 저희 30대만 해도요. 교회에 노란물 조금 이렇게 좀 들이고 왔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불량아야. 예? 지금 생각해보면. 예. 아니 염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또 염색을 하면 또 검은색 하면 괜찮은데 노랑머리 들이잖아요. 팍 튀잖아요. 애들은 팍 튀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검정하면 튀지도 않는데 뭐라고 염색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죄의식을 심어줘. 어디 기독교 자녀들이 뭐 물들이고 뭐 교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애들.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한 이거는 요양원에서도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불러주세요. 둘 중에 하나 어르신이요. 예. 쑥스럽지만 꼭 하셔야 돼. 그러면 어르신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인정하는 말도 있지만 인정 듣는 것도 인정을 이렇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인정하는 말이 높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 앞에서는 리더자가 이 마음 상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날 당장 사표 나와버려요. 아셨죠? 예. 근데 인정하는 말이 낮아. 그리고 막 함께 하는 것이 높아. 이런 사람은 막 사표가 아니라 막 밀어내도 나는 버틸 거야. 안 나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요게 예민한 사람은 돈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리고 요즘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부 고발까지 하잖아요. 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무나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관이 잘못하는데 눈을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의도적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요즘은. 품고 들어와요. 아예 때 몰려서 두세 명씩. 예. 그래서 기관이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거는 아픔을, 고통을 주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취업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안 논란할 기관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무엇이든지 투자구를 잡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선물이 작다, 씨가 낮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사주고 물질을 주는 선물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언어를 그쪽으로 돌려, 업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뭉답으로 눈 뜨고 뭐 밥 줘. 그러고 경상 사람이 세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예. 갔다 왔냐? 밥 먹자. 자자. 그럼 끝이라는 거야. 대화가 없어. 그렇다고 뭐 사랑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야. 예? 근데 유형을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의식화되잖아요. 해야 되겠네. 예.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에게는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집에 가도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서로 앞에만 쳐다보고 어쨌든 대할 데가 없어요. 그래 일부러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음식이라도 하나 시켜놨을 때 식탁 공동체에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뉴스 이야기도 하고 돌아간 이야기도 하고, 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자, 회의하자, 와라, 식탁에 앉아라. 그것도 어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아이하고 아버지가 자유로워지려면 아들이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 게임이든 TV든. 그러면 내가 아들하고 소통하려면 내가 야구를 알아야 되죠. 예. 우리가 바둑 들 때 아버지한테 물러 뭐 이러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 행위가. 뭐를 알아야 서로 소통거리가 되죠. 예. 그리고 그 소재로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 오늘 학교에서 부모들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했는데 식탁에 앉아봐요. 우리 대화합시다. 할 말이 없어. 예. 학교에서 무슨 일 있냐? 아무 일 없었어요. 예. 끝. 예. 어떻게 대화를 1시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소재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단도 해봤는데 아버지가 사회인 야구단을 하면서 우리가 야구단을 여니까 아들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야구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고 핑계대고 와. 또 우리 야구한대 와가지고. 또 코치까지 해줘, 옆에서. 예. 그리고 뭐 어디 대회 나간다 그러면 뭐 후원도 하고 막,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야구를 모르는데 그렇게 기관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꼭 있어야만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5개. A, 인정하는 말. B, 함께하는 언어. 선물. D가 봉사. E가 스킨십.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1 나의 가장 높은 사랑의 언어도 초점이 되지만 제일 적은 것을 업시키기 위한 거다. 이 업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뭐 저 사람 말도 없냐 저렇게. 불편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예. 내가 얌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것도.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라 이거를 오픈해서 본인도 느끼게 하고 배우자도 느끼게 하고 주위 사람도 같이 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제일 리더자 사장이 일을 시킬 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먼저 들어왔다고 항상 이 일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맨날 당신은 청소만 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 사람 달란트가 뭔가를 통해서 친교부장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모금 전담도 시키고 상담 전담도 시키고 그래도 더 확실히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직무를 이렇게 배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10사람이 똑같이 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 리더자가 누구 편파적으로 뭐 더 좋게 해주고 더 많이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셨죠? 예. 이게 엄청난 큰 무기예요. 그래서. 예. 근데 MBTI라는 이런 전문 것을 만들어서 그 성향을 내가 이 상담자가 하려면요. 내 강의를 32시간 들었어요. MBTI를. 근데 못해, 지금. 너무 복잡해. 들을 때는 너무 좋아.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네가 해봐, 그러면 모르겠어. 예.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세상에 이론을 듣고 살라고 그 MBTI는 성격 분석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쉽게 배워도 내가 정확하게 사람의 유형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꼭 심리학과 가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이거는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시중에 판매된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예. 석사과정 할 때 조합에서 만들어냈어요. 내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는데 예. 우리 딸이 이렇게 살을 또 붙이더라고.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아빠 이렇게 유형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따끈따끈한 심리치료죠. 우리 여기 실습생 2년 전에는 없어. 그때는 내가 이걸 가르쳐주지 못했으니까. 2년 전에 우리 실습생들은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 평강이나 이쪽에서 실습하셨어요? 그러면 직무검사, 행동계약서 그러면 네, 우리 했어요. 예. 동문 그것을 보면 여기 실습생인지 아니면 그 사람은 간첩이야. 안 하고 간 사람. 예. 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런 조사를 내가 하고 우리는 요즘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라든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발생도 하고 있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아동학대범으로 나는 노인학대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 잡아놓고 보면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아니죠. 중학교 졸업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며 뭐든 한 사람이 고학력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차라리 우리 부모들은 근처에도 안 갔어요. 내 새끼 죽어가면 내 몸을 날려서 이 아이를 살리고 죽었지 그런 짓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는. 맞죠? 학교 안 가서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더 위기인 거죠. 알고 저지르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훈육을 하고 행동 수정을 해 나갈 것인가.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차트 2로 행동 계약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차트 2 더 넣어보세요. 자, 차트 2에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막 하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근무하다가 그룹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스인데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 예. 아이가 화가 나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대든 말이 부뜩 나왔어요.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급여 타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 고학력자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야, 아동복지가 나 어려운 아이들 천사처럼 해주려고 왔는데 그 말을 되새기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애들하고 매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자가 아닌가 봐. 그리고 아예 시도도 못 해 가버려요. 예. 나온단 말도 안 하고요. 전화 안 받아버려요. 미치는 거죠. 왜 그만둔단 말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고 우연히 어떻게 만나보고 왜 그랬어요? 현장한테 감정이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끝까지 좋은 마음인들 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 듣고 견디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와도 이 아이들 이 입방아를 조심만 시키면 선생님을 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인정되는 사실을 잘 인지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아이들은 내 말이 선생님이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만 둘 것이라고 그 말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보통이야 그게. 예. 그럼 이제 엄마 앞에 뭐라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냐면 뭐라고 낳았어? 안 키우려면 이제 이렇게 되드는. 왜 낳느냐고. 예. 이거는 보온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을 회복시키려면 제 경험에 의하면 5년은 있어야 돼. 기다려줘야 돼.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학대받고 막 이래가지고 쉼터에 있다가 한 15일 만에 우리 그룹홈으로 오게 되는데 치유가 되겠냐? 빨리 행동이 고쳐지겠냐? 지 엄마, 지 아빠도 못 고친 행동을 선생님이 몇 마디로 고쳐요? 그런 것은 선생님이 학교 가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막 욕을 많이 하는 것도 순수한 선생님들은 오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내가 물어봐서 야, 너희 학교에서도 욕하냐? 보통이에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으로 살아요. 학교 가면 지들끼리 만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쌍시오파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센터에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은 막 툭 튀어나오죠. 내가 앉아있어,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야, 내가 이제 경고를 하죠. 욕하지 마라. 더 나오면 입을 찢는다.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해야 이제 뭐 조금 뭐 조심할까 말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스트레스 쌓여가는 거거든. 예. 훈육을 계속해서 강요했는데 말을 안 들었을 때 선생님은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혈기가. 예. 누가 처음부터 학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죠. 근데 법은 위반을 하면 90% 아동적이에요. 예? 아무 무슨 일을 되더라도 당신이 선생이잖아. 당신이 사회복지사잖아. 당신이 갑이잖아. 이 아이가 힘이 없잖아. 이렇게 선상에서 딱 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 행위 자체 하나, 학대했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아동학대하면 선생님 몇 년 금지야? 취업이? 10년. 우리 청춘 다 가는 거야. 그럼 뭐 아동학대했다고 아동만 취업이 안 될까요? 요즘은 사회복지사법에 다 성폭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유형이 들어가면 다 적용이 돼요. 그럼 복지는 끝난다는 소리야. 네. 그 뭐 봐주고 뭐고 주고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게 강화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억울하긴 하죠. 그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학대했던 거 보면 애들이 착한데 괜히 학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강의를 자체해서 하는가 중요하죠.
자, 비인가부터 20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안 가지면 다 범법자가 되기 쉬워요. 복지시설을 열고 닫은 곳이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까요? 수천 곳, 수만 곳이 됩니다. 그들도 다 처음에 할 때는 천사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계속 할래요? 그러면 두 손 들어. 번아웃이 이미 돼버린 상태고 쳐다보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이 일 8시간이 힘들어서인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예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실습하면서 뭐 다른 이론도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가도 실습은 제대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기관에서 잘 적응하고 기관에서 선생님들 간의 부조화가 되지 않고 잘 융화를 시켜서 서로 직무 배치를 하고 근무를 하고, 하나는 아이들 말 잘 듣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거 더 필요한 게 뭐 있냐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선생님들 구식 방법이 안 통해서 다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상담학을 배우다가 한 교수님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그러는데 절대 지금 법은 안 통한다. 성경에 보면 초달을 못한 사람은 네가 부모 관계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진짜 친부모라면 아이가 잘못할 때는 해초를 대야 된다는 건 성경 근거거든요. 근데 우리 복지법이나 이 아동 교육의 부분은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네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불합리한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력을 유도하기도 해요. 선생님 때리면 신고할 거예요. 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앞에. 근데 애들은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복지를 한다 그 말이죠. 이 행동계약법이라는 건데 거기다가 가로해놓고 한번 이렇게 다시 써놓으세요. 행동계약법, 그러니까 계약서, 물건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계약법 옆에다가 행동다짐 이렇게 해놓으세요. 가로해놓고. 자, 이 용어를 쓰지 말고 행동다짐이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약법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이 행동계약법은 어느 한 사람이 시설장이 제가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계약법의 근거는 위에 있죠. 심리학자 스키너의 행동심리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개론에서 배우셨잖아요. 스키너 행동학자. 사람은 행동에 길들여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종을 막 치면서 개에게 먹이를 줬어요. 한 10번 그렇게 줬어요. 근데 먹이 주지 말고 종만 흔들어도 먹으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온다라는 거죠. 이게 개 훈련법이잖아요. 예.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신살구를 먹어본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살구를 보면 침이 나오는 거죠. 예.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키너의 행동심리 이론 적용은 이 행동계약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우리 복지기관이나 어른이나 뭐 아이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꾸 나쁜 행동을 해요.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야, 누구야 이러지 하지 마.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새로 들어와서부터 선생님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죠? 다 처음에는 천사 같은 마음이에요. 다 내가 솔선수범해, 애들이 안 하면.
그러다가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누적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서로가 잘 알아. 그러니까 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아이들을 말을 듣게 하려고 새로운 선생님 오면 꼭 악역을 시켜요. 아셨죠? 사람이 처음 들어오면 또 애들도 이 선생은 어떤 거야? 좀 해보려 해봐야지 하고 성질도 똑같다가 가깝게도 해봤다가 멀리도 해봤다가 자꾸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선생님이 어떤가 이 성향을 보려고. 예. 잘 보이려고 또 하고. 예. 그러니까 5년, 10년 근무한 선생님들은 뭐 말을 해도 먹히가 않으니까 처음 온 선생님이 딱 공기반장이 되는 거야. 이 선생님이 악역을 하게 되잖아. 근데 악역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오버가 되면 들어오자마자 폭력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행동이 좀 달라지면서 자신도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론은. 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행동계약법 옆에 효과를 보면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이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쓴다 그 말이죠. 학교 예를 들어서 숙제 잘해 가는데 학교 숙제 잘해 가기 이게 개선 내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행동을 선생님이 이런 것 좀 고쳐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안 돼. 그럼 우리 기관들이 제일 쓰기 쉬운 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상과 벌이 바로 나와버려. 계획도 없이. 야, 그럼 용돈 깎은다. 핸드폰 뺏는다. 또 뭐 컴퓨터 일주일 금지. 지금은 이제 컴퓨터 잘 안 해. 오히려. 금지한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안 해도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벌도 아니야. 선생님이나 하세요. 나는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예, 그거거든요. 초창기 스마트폰 안 나올 때는 우리가 7명이잖아요. 사랑의 집 컴퓨터를 7대 사줬어요. 그랬더니 마루가 디귿자로 딱 7대를 놨는데 오는 사람마다 뭐 이거 PC방이에요? 다.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 TV도 아니고 오로지 인터넷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부 시설이에요. 그럼 중고등부 시설이 집에 오면 할 게 뭐예요? 다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시켜주면 또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엄벌 조치를 하는 거야.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너 일주일 금지. 그 선생님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 인터넷을 여는 비밀번호를. 인터넷 할 때 선생님이 몰래 켜고 해주는 거야. 3시간 하면 3시간 하고 꺼야 돼. 말 안 들으면 이제 벌칙이 들어가니까 아쉽지만 자기들도 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해왔어요. 예. 근데 스마트폰이 생긴 뒤로, 사준 뒤로부터는 이게 안 통해, 이제는. 예. 그러면 스마트폰도 제재를 해야 돼. 스마트폰 중독이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10시 되면, 야, 스마트폰 다 가져와. 자기 전에 10시에 다 걷어놓는 거야. 이거 못 참은 애들은 선생님이 또 잠든 순간에 몰래 가져간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 방을 그래서 시간장치 해버리면 못 가져가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될까요? 애들은 머리 또 씁니다. 핸드폰 하나 더 사요. 그리고 10시 되면 반납 거는 그냥 자동으로 반납을 해. 근데 이불 속에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선생님 몰라. 그죠? 근데 모르는 것도 한 며칠 가. 근데 어느 날 선생님 갑자기 3시에 일어났다가 물 먹으려고 일어났다가 하고 있는 걸 발각을 하는 거예요. 몰래. 불 꺼진 데서도 하니까. 네. 한 2개 정도 이렇게 압수를 하면 3개는 안 사더라고. 그러게 이제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애들이. 예. 왜 이놈이 자진해서 잘 갖다 놓은 놈은 더 이제 의심스러운 거야. 하나 더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습성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 애들이. 기관에서도. 예.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무조건 제약한다고 애들이 그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 보세요. 행동 계약법이 생겨났다.
바꿀 행동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그대로 이행할 시에는 스스로 혹은 타인의 계약 시 약속한 보상을 해주고 불이행 시는 계약 시 약속한 일종의 벌을 받는다. 이 벌을 받는다면 이건 또 학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벌이 아니라 자진적으로 자기가 약속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거예요. 요거 줄구서로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학대하고 있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약속한 대로 행동을 실천한다. 예, 내가 예를 들면 이 약속 안 지키면 방 청소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방송 청소를 선생님이 아이를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약속을 불이행이기 때문에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예, 체벌이. 그리고 이 행동 계약서는 철저히 본인 자필로 써야 돼. 선생님이 대신 써주면 안 돼. 예, 그건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보면 늘 자필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문서에. 예,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쓸 수 있는데도 다 자필을 받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쉬운 하나만 할게요. 그룹홈에서 매일 알림장에다 뭘 써와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숙제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구점에 가서 사서 준비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선생님이 이 알림장 칠판에 써줄 때 딴짓거리하고 안 써와. 그러면 내일 당장 미술 시간이다 그러는데 뭘 안 가져왔어. 그럼 8시에 등교다 그러면 8시 반에 그룹홈으로 전화가 와요. 누구 어머니? 그때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야. 보호자니까. 딴 데로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룹홈 아이들. 예. 그리고 선생님도 다 알고 있어. 이미 입소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지시설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은 복지사님, 뭐 시설장님, 잘 좀 아이들 챙겨주세요. 누구 이거 안 챙겨왔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 아이 오면 선생님이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너 왜 알림장 안 써와가지고 학교에서 전화 오게 만들. 내일부터 잘 써와? 네. 또 안 써온 애들이 대답은 또 잘해. 보면. 무조건 내야. 네. 내일 또 반복이 되는 거야. 또 다른 선생님한테 또 전화가 와. 선생님, 이게 한 3번만 반복되면 뚜껑 열리죠, 이제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것도 너 나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가장 학대인데. 네. 우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볼펜이 없어서 못 써온 것도 아니고, 알림장이 없어서 못 써온 것도 아니고, 에? 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못 써온 거 아니잖아요. 다만 주의 집중을 못 하는 거야. 끝날 때, 종례 때, 까불고 옆에 사람 장난치고. 그러고 와버리는 거예요. 예. 요즘은 책가방도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무겁다고. 예. 몸만 딱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책가방에 넣으면 알림장이나 넣어 갖고 오면 끝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책을 다 학교에 두고 다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우리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어르신은 어르신이죠. 계속 나쁜 행동을 해. 바닥에 침 뱉고.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근데 그분이 뭐예요? 치매잖아. 금방 잊어먹어. 그럼 한 번 할 때는 그냥 어르신이 받았는데 매일 그런다고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뚜껑 열리냐고. 근데 환자잖아요. 잊어버리는 환자라고 생각 안 하고 똑같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부로 돼. 이러면 안 되지. 뭐 어쩌지. 많아요. 80세, 90세 노인이 어디 감히 30, 40대들이 반말을 해. 치매니까 모른다 이거지. 막 먹어도 된다 이거지. 그 자체가 학대예요. 반말 자체가 학대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군기 잡으려고요. 부모를 치매 환자로 어떻게 군기를 잡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 다 통하는 말이에요.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그러면 치매 환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슈퍼바이저님 행동을 수정합니까? 가능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는 시설에서 보면요, 처음부터 강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미술 치료한다 그러면 막 휠체어 타고 막 다 이렇게 억지로 동참시키잖아요. 역효과예요, 나중에. 원하시는 어르신만 2-3명 시켜요. 이거 막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괜히 휠체어 타고 와서 봐요. 뭐한가, 그러고. 예. 어르신도 하고 싶어요? 예. 나도 해볼까? 그러면 시켜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시키더라도. 근데 우리는 뭐든지 그냥 연합에서 한 사람도 안 빠져야 되고, 이게 실적이고, 이게 뭐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노래 부르기 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남자 어르신들 가보니까 싫어해. 조용한 사람은 그게 시끄러운 소음공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 들썩들썩한 노인은 못 걸어 다녀도 또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 예. 그러니까 놔두라 이거예요. 싫은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게. 예. 그래서 시설을 오히려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알림장을 안 쏜 아이에게는 약속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약속 시간을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아니 3일도 못 지킬 아이한테 한 달 동안 이거를 지키라고 계약서를 쓰면 이 아이가 질려서 못 지키지. 그러니까 잘 안 지켜지는 애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상과 벌이 일주일 정도의 상과 자진해서 자기가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지,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한 달 만에 이것을 체크한다 그러면 이 아이도 질린다고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이 아이가 알림장 잘 쏘기. 예를 들면. 두 번째, 제일 잘 안 지키는 숙제 안 하기, 숙제 잘하기. 세 번째, 뭐 용돈 뭐 잘 쓰기. 오늘 하루 용돈 주면 오늘 하루에 달랑 써본 애들도 많잖아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예? 거기다 대놓고 아이들 오늘 하루에 오늘 할 쓰는 애들한테 용돈 기입장 써라고 주면 쓸 것이 없어. 하루에 다 써버려. 일주일까지 가지도 않아. 예. 그럼 이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동, 그것 때문에. 예. 다 매일 간식을 줘도, 예. 우리 같으면 뭐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애들은 좋은 간식을 줘도 꼭 나가서 쫀득이 이런 거 불량식품 사 먹기로 나고, 그죠? 우리 습성이 꼭 그러잖아요. 예. 또 꼭 그런 것이 또 먹고 싶어요. 희한하게 먹지 말라는 거면 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용돈이 필요한 건 맞아. 예. 그럼 요 세 개를 예를 들면 수정 행동이라고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알림장 잘 쏘기, 숙제 잘하기, 용돈 잘하기가 이 세 가지가 개선이 이 행동으로 올라갔다 합시다. 그러면 날짜 2020년 6월 7일부터 예를 들면 6월 13일까지 날짜를 쓰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또 이 아이는 한 달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한 달 써도 되는데 대부분 짧을수록 성취력이 있잖아요. 일주일 안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켰네. 일주일 동안에 이것을 해냈네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짧을수록. 그리고 또 상품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의 행동 개선을 써놓고 보상을 씁니다. 근데 보세요. 초등학생들은 뭘 좋아해요? 예. 요즘 다 현찰을 좋아하기는 한데, 이 돈을 또 주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뭐 문화상품권을 바꿔서 준다든지. 예. 근데 독서 상품권은 싫어해요, 애들이. 책 뺏기 못 사니까 인상 써, 바꿔도. 예? 예. 왜 인상 써, 임마. 이것도 똑같은 돈인데, 그럼, 실장님이나 가지세요. 애들이. 아니,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처음에. 50장, 100장 사가지고 주는데 인상들이 달라지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상품권, 문화상품권 아니냐? 아니, 독서 상품권이잖아요.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 알아, 애들이. 그래서 뭐, 여기 게임도 하고, 뭐, 어디 가서 가게 사먹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 상품권이어야 되는데, 이런 책 뺏기 못 사니까 실망이 크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잘 바꿔서 아이들 니드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보상, 예를 들면 뭐, 1만원권, 애들이 저학년 같은 게 뭐,
만 원도 크죠. 5,000원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은상이. 그렇게 해서 보상을 약속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야, 너 이거 잘 지키면 뭐 해주면 좋겠까 묻습니다. 첫 마디가 스마트폰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러면 말려들면 안 돼. 아예 우리 기관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 안 사주고 딱 선생님하고 교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야 스마트폰이 생긴다는 걸 다 얘들이 알고 있어. 근데 누구 하나 해줬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 흐트러 버린 거죠. 기관의 약속. 사줘봤자 좋을 것도 없고요. 한 번은 KT에서 무료 공짜폰을 줬는데 전화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료지만. 하루 갖고 가더만. 목사님 쪽팔려요. 그리고 놓고 간다냐. 전화기는 전화라고 준 거 아니냐? 지금 전화 뭔 소용이 있어요? 난 게임하고 싶은데. 그때 폴더폰 할 때도 안 가지고 다녀. 아이들이 야, 이 방법 없냐? 그러면 선생님 교체하는 거 줘라. 그거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상관없다고 해서 전화가 안 돼도 할 수 있대요. 그거는. 애들이 입이 쫙 찢어져. 스마트폰을 못 하니까 어차피 게임밖에 못 하니까. 뭐 동영상, 야동 이런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줘라 그럼 애들은. 그 맛에 그것을 사지. 이 애들의 니들은 게임에 있는 거지 전화하려고 뭐 문자 메시지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씩 아이들 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못 지켰을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것도 본인에게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떤 아이는 뭐 하루 간식 안 먹기. 야 임마 그거는 나도 하겠다. 안 지킨다는 소리예요. 벌을 약하게 대답한 놈은 그거 하루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돼. 좀 더 세야 돼. 네가 의지를 발동시키려면 네가 해야 돼. 근데 이거 할 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고쳐야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있어. 그러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같이 다 해야지. 즉흥적으로 쓰다가 또 내쫓아나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아파트 19층인데 오르락내리락하게 벌을 써놨어. 모처럼 하다가 하나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겼네. 근데 이게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오락내락 했다가 할까 하다가 내가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들에게.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유혹이 또 보여. 10층에 그냥 타고 올라갈까 가서 끝까지 9층에 올라가는 2번 왔다 갔다 하면 등산이. 땀 엄청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아이들도 너 8층에 살아? 그러면 2번 계단 오르락내리락 이제 스스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힘이 붙이도록 하면 안 돼. 쓰러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커지잖아. 그래서 뭐 운동장 2바퀴 돌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을 잘 유도를 하셔서 스스로 화나지 않고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하고 벌칙으로 받을 때도 반성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 셋 중에 알림장 잘 써왔고 숙제 잘했는데 용돈 잘 쓰기 한 번에 써버리고 또 못 지켰어. 그러면 이 2개 잘 지킨 것은 이제 소각이 되고 이 3번이 1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용돈 잘 지키기. 또 2가지가 뭐 고칠 거 있겠죠? 한꺼번에 어떻게 습성을 다 고쳐요, 애들도. 그 3가지도 많은 거예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알림장 잘 써. 일주 동안 진짜 잘 써가지고 선생님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5,000원 상품을 줘. 얘는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아니 용돈 일주일에 4,000원인데 5,000원 문상에 하나 더 가면 배를 더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갭이 커도 얘들이 이거를 키우면 안 되고 자기가 수행한 만큼 적절하게 보상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어차피 선생님 돈으로는 주는 게 아니에요. 기관 돈으로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주되 아이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 또 어떤 한 케이스가 있냐. 이거 잘 지키면 황제 짬뽕 1:1로 먹기. 7명이죠. 평상시 때 10번을 짜장면 시켜줘도 고맙단 말 안 해, 애들이. 뭐 밥 때우는 거잖아요.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 어찌 나만 사준 게 아니라 저 다 사주는데 무슨 짜장면 뭐 그 안에도 먹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1 여기 산업역 가다 보면 황제짬뽕 11,000원이에요. 진짜 황제가 먹는 것처럼 나와요. 다발에다가 고기에다가 이 회전에서 딱 먹어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 있으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그때 상담을 하는 거야. 황제짬뽕은 도구고 분위기고 그러면서 또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랑 나랑 이거 먹었다는 거 딴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안 할까요? 그럼 그날 저녁에 말 못하면 근질근질 해가지고 잠 못 자. 이불 속이라서 발설을 하고 말아. 우리는 그걸 또 기대하는 거야. 이놈 A라는 놈이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나도 횡단 계약서 그거 할 거예요. 누구 그거 하고 뭐 또 사주고 막 이런다고요. 그것도 같이 7명 쫙 하면 가치가 없어. 한 명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주 만에 행동이 이게 수정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7명 하면 정신이 없어요. 입안하는 애들 벌칙 주기도 그렇고 상금 주기도 그렇고 이게 희소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예. 다른 애들이 막 간질날 정도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애가 행동 수정을 하니까 바뀌어지네. 애들도 나빠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안수한 애들 철저히 다 지킨단 말이야, 아이가. 자기들도 도전하겠다 그러죠. 예? 제가 3주 전에 하다 예배할 때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아멘 안 하는 아이들은 상품권 줘야지. 그래서 슬쩍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큰 소리에서 했어. 그날 권사님 딱 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애들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언제 아멘 해야 되냐고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예. 올라와가지고 막 다 달래. 나 아멘 했어. 너는 언제 소리 안 들리던데 난 속으로 했어요. 마스크 쓰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예. 처벌 내용도 재도전한 것이 올라오고 선생님이 이제 이게 뭐죠?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 아이들 운동도 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5층이다. 그러면 계단 오르기 예를 들면 뭐 5번.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또 다칠 수 있어. 예. 땀이 좀 날 정도로. 그냥 계단 오르기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와 버리지. 예. 그러니까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예요. 예. 벌칙도. 이게 걸어다니는 게 무척 힘들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또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야 뇌를 때려야 행동이 바꿔지죠. 예. 큰 애들은요, 상품이 적으면, 그까짓 건 뭐지, 안 지키고 말을 좀. 이런 식이 되어버려. 또 무시해. 저학년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학년일수록 정확하게 상과 벌을 니드에 맞게 잘해야 돼. 얘들은 오히려 벌칙이 스마트폰 일주일 금지,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일주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진짜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칙이니까. 선생님 딱 핸드폰 뺏는 순간에 얘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를. 그 벌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열심히 행동 개선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종료일자 아까 6월 7일 날 했으면 2020년 6월 13일. 그리고 아이 이름 쓰라고 그러고 여기 손도장 써놨죠? 일부러. 이게. 인주해서 찍고 선생님 이름 쓰고 선생님도 찍고 손도장 찍고 그리고 이것을 세부 처음에 인쇄해서 이대로 하고 한 분은 기관에 놓고 한 분은 기관에 놓고 한 분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고 한 분은 본인에게 주고. 선생님 왜 이게 세부를 하라고 그럴까요? 이게 행동 지침이니까 우리가 기관에 가서도 해야 돼. 만약에 혹시 이런 것이 이렇게 문서를 보고 누가 지적을 한다든지 혹시 했을 때 기관에 있는 정확한 문서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본인 문서가 일치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활일지를 쓰잖아요.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폭력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대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예. 학교에서도 못 고치는 문제, 일반 기관에서도 못 고치는 문제를 도전하게 해서 아이들을 수정하게 하는 다짐서고 계약법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봉투에 딱 넣어서 주는 순간에요, 우리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욕 안 하기 도전했거든요. 성공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고자질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 어린이 놀이터에서 욕 한 번 했어요. 이렇게. 아이, 잘 한 달 동안 지켰는데 그걸 고자질을 하더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만 쳐다보면 그때 첫 스타트인데 내가 모험을 했어요. 지키면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목사님은 쳐다보고 시설정만 쳐다보면 10만 원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기관에서는 욕설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 지킨 데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떼몰려 왔어.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다 이야기해놓고 놀러 갈 거야 다 해놨던 거예요. 상금 받아가지고 가려고. 와. 선생님들이 멘붕이 온 거야. 뭐 하는데 10만 원 달라고? 왜 저 아이가 당당하게 10만 원 달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둘이 1대1로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내가 딱 체크를 해보니까 3가지인데 한 가지가 안 지켜졌어. 예. 애들 데리고 왔는데 기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 너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줘야 당연한 건데, 예. 내가 2만 원 죽었어. 현찰 2만 원 줬더니 지그들이 가서 노래방하고 놀고 그러고 구리까지 가가지고 그러고 쓰고 온 거예요. 이놈 기도 안 주게 해야지. 그렇다고 하나 안 지켰다고 안 주면 또 상처도 크죠. 2번째 이 행동계약서 할 때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행동을 수정해 가려고 해요. 이게 어찌 복지시설에서만 그러겠냐. 우리 시수보험사님들만 다 내가 얘기합니다. 가정에 가서 하세요. 예. 그랬더니, 예. 한 분은 여자분인데, 우리 남편하고 해야 되겠네, 내가 이거 계약. 예?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바꾸려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아이들을 설명할 때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아빠 나 선생님 나 이거 힘들어서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링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예.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한 아이가 잘 수행하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 예. 보고, 예. 용돈을 더 주고 상품을 더 주는데 이 아이는 가만히 있겠어요?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말로 해서 그러면 가정이 잘 이끌어왔어요? 애들이 잘 들었어요? 예? 신사적으로 얘기해서 애들이 잘 들었냐고. 예. 100명 중에 98명은 실패한 거예요. 맞죠? 예. 우리가 잔소리를 계속해서 많이 했고, 아이들이 귀에 닳도록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안 지켜도.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 행동을, 액션을 강화시키자고 그래서 스키너의 행동심리학자 이론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계약서라고 해도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강의를 안 들으면 또 뭐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사람들이 이 문서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도 그래서 이 계약법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관에서 수고가 너무 많은데 애들이 말 잘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예. 순종하는데 그게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라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분명한 설득력을 가지고 분명한 제시를 하고 아이들도 노력하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바깥에 마루에서 열심히 신나는 연속극을 보면서 너희는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거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아닌 거죠. 똑같이 선생님도 소파에서 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집중해서 읽으면 애들도 미안해가지고 공부하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 순간에는 아이들도 더 보고 싶거든요. TV를 공부보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녹화 프로그램이라도 얘들 없을 때 보고 정연속국 그냥 이거는 안 보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녹화하잖아요. 녹화 방송 또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피해 주면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아이들만 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 행동계약서로 우리 같이 방송을 봤던 모든 분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서로 또 이렇게 멘토가 되어져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